그러면 6시, 7시에 알람 해놓은 게 안 울립니다. 아주 난리가 나죠. 실제로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주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모바일랩입니다. 네, 오늘은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들의 초기 설정,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초기 설정 방법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노트 10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그냥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의외로 기능이 굉장히 효율적인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을 몰라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의외로 꽤 많더라고요. 제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초기 설정들을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서, 첫 번째는 화면이랑 관련된 부분을 나누고, 두 번째는 기능이랑 관련된 부분을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을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Full HD와 WQHD를 나누는 방법이에요. 사실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는 Full HD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노트 10 플러스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노트 10 플러스와 노트 10 플러스 5G의 경우에는 WQHD로도 해상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장점이 뭐냐면 화면이 아무래도 좀 더 촘촘해지고 해상도가 더 좋아진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단점은 배터리가 그만큼 빨리 닳아요. 제가 두 가지 기능을 다 해서 좀 며칠 써봤는데 의외로 WQHD를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 닳는 속도가 조금은 좀 많이 닳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확실한 부분이라서 여러분께서 선택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에는 Full HD나 WQHD나 눈으로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차이를 못 느끼거든요. 물론 뭐 영상을 보고 막 이렇게 뭐 확대를 하고 그럴 때는 차이를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기본 설정인 그대로 냅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메뉴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설정 안에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보이시죠? 디스플레이 선택을 하시면 그 다음에는 약간 하단 부분에 화면 해상도라고 있어요. 그거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기본은 FHD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좀 더 나은 해상도를 원하신다면 WQHD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냅두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 다음은 화면 제스처 기능입니다.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 제스처 기능을 보려면 설정 안에 디스플레이 안에 약간 하단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내비게이션 바라는 메뉴가 있어요. 보이시죠? 요거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비게이션 버튼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화면 제스처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화면 제스처가 화면을 더 크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화면 제스처를 선택한 상태에서 홈 화면을 들어가시면 홈 버튼을 하려고 제스처를 위로 올리다 보면 삼성페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페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화면 제스처 기능을 이용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이용했었던 그냥 홈 화면, 그냥 내비게이션 기능을 이용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삼성페이를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게 좋고요, 삼성페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디스플레이의 밝기가 알림창에서도 보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서 하단으로 한 번만 쭉 들어갈 때에는 그냥 일반 메뉴만 나오고 밝기 알림 관련되는 게 안 나오잖아요. 한 번 더 내려야지만 밝기 관련되어 있는 메뉴가 나오는데, 요 메뉴를 그냥 일반 알림창에서도 나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우측에 있는 요쪽 화살표 버튼, 요거를 눌러 주시고요. 이거 누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 알림창의 조절창 표시라고 보여요. 이거 보이시죠? 얘가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활성화로 바꿔줍니다. 바꿔주시면,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한 번만 내려도 여기 밝기 조절 창이 바로 보여요. 요게 밝기 조절이 모르겠어요. 저는 좀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노출이 되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화면 관련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능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파워 버튼을 어떻게 할지
그거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위에 쭉 드래그를 하시면 요 설정 메뉴 말고 왼쪽에 전원 버튼 있잖아요. 전원 메뉴 있잖아요. 보이시죠? 요 전원 메뉴를 누르시고요. 그런 다음에 하단에 측면 버튼 설정을 누르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측면 버튼, 이 파워 버튼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여러분께서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뭐 앱으로 설정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뭐 카메라 빠른 실행, 빅스비 실행, 뭐 전원 끄기 메뉴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번 누를 때는 카메라 빠른 실행을 하고, 그리고 길게 누를 때는 빅스비 호출하기를 이용하니까 가장 편하더라고요. 네, 다음은 개인적으로 필수라고 생각하는 요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디바이스 찾기 기능인데요.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메뉴 안에 설정 안에 들어가시면 중간쯤에 생체 인식 및 보안이 있고, 그 중에 상단에 보시면 내 디바이스 찾기라고 있어요. 요거를 왼쪽에 그 글자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원격 잠금 해제와 마지막 위치 보내기 요 2개를 활성화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원격 잠금 해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핀 넘버 잊어버렸을 때 그때 해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 위치 보내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만에 하나 폰을 잊어버렸을 때 그때 마지막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위치를 알아서 찾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만에 하나 핸드폰 없어졌을 때나 아니면은 나의 핀 번호가 까먹었을 때, 핀 번호를 까먹었을 때,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요거는 꼭 설정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네, 다음은 자동 최적화하는 기능입니다. 네, 설정 안에 보시면 중간에 디바이스 케어라고 있어요. 그거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메뉴가 있죠. 그때 첫 번째 자동 최적화를 선택하신 다음에 사용 중으로 선택을 하시고, 시간은 여러분께서 가장 핸드폰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을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3시로 나와 있거든요. 저는 3시 좋더라고요. 3시 그대로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말 그대로 핸드폰이 그 시간대에 자동으로 최적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사용했었던 메모리라거나 아니면은 여러가지 쓸데없는 저장 공간 이런 것들을 알아서 최적화를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메뉴에 보시면 자동 재시작이라는 메뉴도 있잖아요. 요거는 저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동 재시작을 해놓으면 사실 스마트폰이 중간중간 재시작이 되면은 좀 더 최적화가 되기는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제가 재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이 꺼지고 난 다음에 다시 켜졌을 때 그때 바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전화도 기능도 안 되고요. 그리고 알람 기능 같은 것도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새벽에 자동 재시작을 선택을 해놨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새벽 3시에 제가 자동 재시작을 해놨는데 알람을 아침 한 6시에 알람을 해놓은 거죠. 근데 3시에 자동 재시작이 돼가지고 꺼졌다 켜졌는데 당연히 저는 그 시간에 자고 있으니까 비밀번호를 안 넣었겠죠? 그러면 6시, 7시에 알람 해놓은 게 안 울립니다. 아주 난리가 나죠. 실제로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주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 재시작을 만약에 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일과 중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오후 1시에 자동 재시작을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모르고 오후 1시에 자동 재시작을 했다라는 걸 순간적으로 까먹어서 오후 2시, 3시, 4시까지 아무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비밀번호를 안 넣은 거죠. 재시작된 다음에 비밀번호를 넣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제가 비밀번호 넣기 전까지는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물론 자동 재시작을 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아까 제가 메뉴에 있었던 것처럼 자동 최적화 기능만 이용하더라도 충분히 괜찮다. 네, 다음은 음질 조정 부분인데요. 돌비 애트모스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설정에 소리 및 진동을 선택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하단에 고급 설정을 선택을 하신 이후에 음질 및 음향 효과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단 메뉴 돌비 애트모스와 두 번째인 게임용 돌비 애트모스를 활성화를 시키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퀄라이저도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음질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좀 중저음을 좋아해서 저는 이퀄라이저를 락으로 선택을 했는데 하나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음질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볼륨 버튼을 미디어 음량 조절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볼륨 버튼을 올리고 내릴 때 기본적으로는 그 벨소리의 소리 크기를 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벨소리 크기를 조정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음악을 들었을 때 그때 음악 소리의 크기, 미디어 소리의 크기를 조정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기본 설정을 바꿔주는 겁니다. 볼륨 업이든 다운이든 아무거나 볼륨 버튼 아무거나 누르시면 이렇게 볼륨 표시가 나오잖아요. 그때 볼륨 표시 나왔을 때 손을 잡고 드래그를 살짝 내려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메뉴가 나오거든요. 그때 하단에 있는 미디어 음량 조절을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이후부터는 첫 화면에서 볼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예전에는 벨소리의 볼륨만 조절이 됐었는데 이제는 벨소리 볼륨은 조절이 안 되고 무조건 미디어 음량, 음악을 듣거나 뭐 영상을 보거나 그랬을 때 그 음량이 조절이 되는 겁니다. 물론 벨소리나 뭐 알림이나 시스템 같은 그런 볼륨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조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또 아까처럼 내려가지고 볼륨 버튼을 내려가지고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S펜 관련된 기능인데요. 네, S펜을 꺼낸 다음에 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설정 메뉴가 있잖아요. 이 설정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는 에어 액션을 선택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중간에 펜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요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께서 말 그대로 펜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어떤 앱을 실행할 것인지 나와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번역기, 그러니까 사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전을 실행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고 여러분께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걸 설정을 해 놓으시면 펜을 꺼낸 다음에 길게 누르면 그 앱으로 바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꼭 이거 설정을 해 놓으세요.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설정들 중 놓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리를 좀 해봤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스마트폰은 얼마나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만큼 값어치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최대한 장단점을 나눠서 좀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괜찮다 판단이 되시면 설정을 해서 한번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